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16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이 테두리를 친 부분은 제약이론 경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대립 해결의 서막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폐허, 루인즈, 고대 로마 유적과 같이 생겨서 층층이 난제로 쌓여온 현실을 평탄화, 평준화 작업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불도저 기법으로 통한 평탄화와 평준화는 현실적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좌향 평준화, 과거 방향 이동, 물리적 과거에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향 조정, 미래 방향 이동, 오늘의 기준들을 미래 방향으로 밀어내야 해결책이 가능하다. 현재 적색부록이라는 게 있다. 이 적색부록이 지금 폐허라고 본다면은 좌양 평준화해서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평준화 작업을 했다. 평탄화. 그리고 우향 조정을 해서 이렇게 밀어낸다. 이래서 이제 해결점들을 찾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부하, 로드죠. 로드를 미래로 이동시킨다. 갈등 해결의 서막, 관리적 의미로 약속을 못 지킨다는 것이 확실하면 적색 블록인 것이다. 좌양은 불가능하므로 물리적 한계를 인정한다. 조직의 소통 구조를 비난해서 대안 중심으로 바꾸는 중요한 정성적 변화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남아있는 갈등들의 해소를 진행합니다. 제약 자원에 대해 적극적인 자원 확충 수단을 실행하고 잔여 갈등을 전략과 정보 시스템의 역할로 해결합니다. 북한에서 그 조직의 갈등, 영업 생산 갈등, 매출 원가 산식이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면서 매출 원가는 생산과 출하의 연속되는 변동으로 끊임없이 변하므로 우향 조정으로 밀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생산 중단, 보유 재고에서 추가 판매 조건과 매출액이 불변한 데에는 전제 조건에서 생산 감소 조건을 의사결정에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미래 조정이라는 개념이 이 타일러 볼까요? 이 타일러가 제가 지금 소개한 거에 딱 맞는 시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굳건했던 유럽과 동맹을 버리는 이유, 타일러 볼까요? 75년 나토 동맹 균열, 트럼프 목리의 국제 안보도 위협, 미국 없는 나토, 유럽은 홀로 지킬 수 있을까? 75년 동맹에 던져진 질문. 미국과 EU가 75년 만에 갈라선다고요? 이건 감정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두 동맹이 차고 있는 시계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2026년 그린란드 이슈부터 관세 마찰, 이란 사태까지 연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너머 서방 동맹 파열음의 근본 원인을 구조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들여다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중국 패권전을 앞두고 2030년대 속도전을 펴는 미국과 1995년에 성공적인 평화공식 만장일치제 안에서 구조적 딜레마를 겪는 유럽. 비난보다는 이해를, 현상보다는 본질을 추구하며 이 거대한 시차가 대한민국에게 던지는 묵직한 지정학적 화두를 함께 고민합니다. 인지적인 격차, 시간 격차.
아시아 동진 정책 수면 밑에 있던 변화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을 뿐이다. 누가? 트럼프는. 미국이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거를 트럼프 때 수면 위로 올려버린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유럽 1945년에서 1995년 단일 시장을 키우는 암묵적인 사회복지국가 만들기, 냉전 종식 후 유럽 시계가 멈추었다. 유럽은 국방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느냐? 그러나 숫자적으로는 러시아의 9배에 달하는 국방비다. 어떤 시사평론가보다 더 다가오는 타일러이다. 갈등 대결의 서막으로 소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타일러의 시계 시간은 미래 시간으로 관점을 옮기자는 설명은 제가 앞에서 소개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일러의 방송을 보면 볼수록 이 타일러가 미국의 휴민트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게 될 정도로 시사 정치 문제에 상당히 식견이 높은 견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이지만은 한국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7개국 유럽연합 국가들이 각자의 무기산업 할연이 비효율적인 무기체계가 되었다. 국가연합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바로 외교 때문이다. 만장일치제도 평화로웠을 때는 됐지만 곤란하다. 유럽의 운영체계가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을 무시하고 러시아를 상대한 것이다. 헝가리가 유럽연합의 가장 방해적인 국가로 거부권을 21개나 했다. 독일 외무부 장관이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에 답답하게 뭔 만장일치여 이렇게 또 유머스럽게 그 화면을 만들었네요. 만장일치는 병목 현상이 되는 것이다. 이 병목 제약 현상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탐내는 이후 2030년대를 보자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 주권 침해가 아님.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하지 못하는 유럽. 세일 성명, 석유, 생명, 혁명, 미국은 입장이 다른 것이다. 미국은 미래 패권 때문에 삐걱거리게 되었지만 유럽 지도자들도 고장난 시기에 고치려고 하고는 있다. 유럽 스스로 강해지자고 하지만 그 속도가 느린 게 문제다. 강대국 패권 전쟁 속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안보는 각자 책임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하자고 파트너하자는 미국의 입장인 것이다. 한국한테 2030년대의 시계로 요구하는 것이다. 유럽은 27개 만장일치 때문에 문제지만 한국은 정권이 변경될 때마다 외교 문제로 답답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이 빨리 생각을 변해야 한다. 21세기 동맹의 개념이 변경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주국방 언론하면서 미국의 생각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작권 이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검증을 받아야 지금 3단계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같아도 시계가 다르면 서로 삐걱거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어떤 시계를 찰 것인가? 대한민국 생존의 갈림길이다. 이거 협박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말로는 얘기했지만 한국이 중국하고 붙으면은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은 하는 것 같습니다. 타일러도 한국 2030년대를 바라보면 때 지금 미국이 중국 죽이기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고 중국 편에 선다? 그러면 한국 안 좋을걸요? 라고 협박성은 안 했지만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방송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전 또는 사후 예측의 갭 해석, 어, 코필로트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 음, 이 원가 회계의 재고 증가의 그 문제점을 좀 충분 조건으로 요약을 한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 재고가 증가한다면 그러면 원가 회계에는 매출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매출원가 산출 로직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 매출원가 산식이 근본 원인이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실제 경영성과가 왜곡되는 것이다. 원인 가정은 원가회계 매출원가 산출 로직 때문이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비용 빼기 기말재고인데 아주 단순한 거지만은 매출원가는 다시 표현하면은 재고부터 표현하면은 기초재고에서 기말재고를 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총제조비용을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말재고가 증가할 때는 한꺼번에 표현할 때는 재고는 마이너스로 표현되기 때문에 총제조비용에다가 더하면은 매출원가가 총제조비용보다 줄어들게 돼 있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보 시스템의 진정한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제조 원가 회계와 MRP를 비유해 봤습니다. 제가 4월 18일에 책상을 냈던 겁니다. 보험이라는 게 빌 오브 메터리얼이라는 것이고요. 전산이라든지 또 산업공학 하신 분들은 또 전산 이런 것들을 한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어, 또 라우팅의 분리, 이것이 지금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전에 데이터 분리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험을 매출원가로 비유를 하고 라우팅은 제조 원가로 비유해 봅니다. 정보 시스템이 되지 못하고 데이터 시스템이 되어 버렸습니다. MRP라는 게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정한 정보 시스템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전산화 과정에 현업에 있을 때 참여를 간접적으로 했죠. 했는데 그때 느끼지 못했던 것이 근본적으로는 그 원가 회계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 처리 해결책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봄과 라우팅의 통합을 해라. 비유로 요리 레시피에서 재료 목록과 조리 순서가 한 장의 문서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고 파일의 단일화, 데이터의 압축 및 최적화를 해야 된다. 메모리 기반 연산의 극대화, 메모리 램에 상주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디스크 I 인 아웃 최소화를 한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매출 원가와 제조 원가의 그 데이터들이 빈번하게 인아웃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나 스루풋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 램에서 충분히 가동한다. 보관 재고와 제공 재고의 분리가 됐는데 불필요한 복잡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공 재고와 보관 재고를 하나의 통합 재고로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스루풋 분석하는 것은 실전 편적 예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의 정합성, 스루풋 중심의 평가, 스루풋 극대화, 두 번째 재고의 최소화, 세 번째 운영 경비를 절감한다는 표현은 안 합니다. 최적화. 기업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AI 시대라고 해도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지적과 의사결정 시스템의 논리는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스루풋을 맥시마이징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미국이 이 나토와의 75년 결혼을 이혼하자고 하는 얘기는 미국의,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자국 우선주의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진짜 고민은 자기네도 생존하기 위한 스르프 맥시마이징의 일종의 하나입니다. 현대 수준의 PC 한 대만으로도 대규모 공장의 장기 상세 일정을 1시간 이내에 산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얘기한 것을 가시화해서 말씀드리면은, 봄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라우팅은 요 밑에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매출원가로 비유했고, 제품 보관 재고가 되겠습니다. 보관 재고라는 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산식이 통용이 되는 거죠. 기초 제품 더하기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제품이 공식적인 산식이 되겠죠. 요 밑에 라우팅은 제조 원가 비율을 하고, 제공 재고, 여기에서 각각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다 제공 재고다.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은 생산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인데,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 더하기 총 제조 비용, 그래서 기말 제공. 그래서 총 제조 원가하고 총 제조 비용은 제공품 때문에 식별이 되고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해서 쓸 때는 제조 원가 총 제조 비용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봄과 라우팅의 이원화된 관리, 과거의 유산이다. 현재 대부분의 생산관리 시스템에서 제품의 구조는 자재 명세서 부품 구성표, 봄, 비ll of material과 공정 흐름도 라우팅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파일로 나누어 관리됩니다. 컴퓨터 처리 속도가 두 가지 요소, 계산 속도를 CPU에서 하고 데이터 입출력 속도 인아웃 작업을 합니다.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CPU의 실제 계산에 사용되는 시간은 전체 대기 시간의 1% 미만에 불과합니다. 디스크 I/O 속도는, 하지만 디스크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다시 읽어오는 I/O 작업은 여전히 수백만 분의 1초가 아니라 100분의 1초 수준으로 현저히 느립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MRP 시스템이 I/O 작업에 의해 심각하게 제약받았다는 점입니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MRP 시스템은 I/O 바운드 상태에 있습니다. MRP 시스템도 결국 원가 세계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과잉생산 회담 실패의 결과 관세 전쟁의 서막은 바이든 때부터 미 재무부 장관 중국 과잉생산 논의할 회담 개최 합의, 염연아 조선비지에서 2024년 4월 6일 중국을 방문 중인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중 추가 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과잉생산 지적 미 옐런, 저가 중국산의 신산업 파괴 용납 못해. 김효선 조선비즈 2024년 4월 9일 미 옐런, 중국 과잉생산 대응위의 관세 등 모든 것 고려할 것. 이지원 아주경제 2024년 4월 15일 미국 시장에 중국 수출품 밀어 들어오는 것 우려하고 있어.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가의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그 유혹이 과잉생산의 악성 재고로 시달리죠. 결과는 하지 말아야 할 덤핑 수출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진짜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보조금이다. 파디프 질문에 따라 예측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보 시스템이라는 의미로 한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A.
원가 회계 손익과 스루풋 회계 손익의 차이가 매우 큰 경우의 원인. 첫 번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의 약자를 제가 만든 거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이 매우 클 경우, 두 번째, 워킹 코스트 가공 비율이 높을 경우, 그 경우는 증감액에서 재고 증감액이 크다. 그때 가공 비율이 또 크다. 그러면은 이 원가 회계하고 스루풋 회계 차이가 엄청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B.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올려야 할 이유. 어, 제가 분석한 것 중에 상향식품의 예처럼 불닭볶음면 때문에 매우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가장 높았을 때 스루풋율도 가장 높게 나온 게 입증이 됩니다. 명확한 선후관계를 가진 계층 구조. 첫 번째, 스루풋 회계 예측 계획 모듈이 있어야 되고, 통제 불확실성의 정량화 모듈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제가 국한에서 얘기한다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로 이것을 소화한다. 조건질문 화디프 모듈은 운영경비와 스루풋율의 증감, 변동으로 조건질문을 넣어서 예측 계획 모듈을 만든다,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C. 원가 회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유. 특히 다품종 소량 체제일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if 만약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연간 52회전을 한다면, 즉 일주일에 한 번 회전한다면, then 그러면 원가 회계 손익과 스루풋 회계 손익의 차이는 극히 좁아집니다. 따라서 원가 회계를 힘들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because 스루풋은 매출액에서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만 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슈라겐 하임이라고 준 천재, 이분도 그 전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HMG도 상당히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높습니다. 굳이 원가 회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요 HMG 사람들과의 미팅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은 힘이 없어서 위로 의견을 못 올리고 있는 거라고 하대요. 집중 개선 5단계를 재고 중심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재고 관리는 항상 제약이다 라고 제약으로 규정합니다. 물리적 한계에 의해서 시장 제약, 자원 제약, 공급자 제약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재고는 여기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항상 제약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재고의 최소화는 재고 회전율의 상승 목표 설정으로 이를 추진합니다. 생산관리와 판매관리는 재고 회전율 상승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물류 자동화에 또한 투자합니다. 중앙창고 설정을 하고 지방창고는 최소화합니다. 경쟁업체 수준 인건비 인상은 좀 병행해 주고요. 박봉에 시달리는데 직원들이 의욕을 좀 내게끔은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 일로 다시 한번 관습에 빠지지 않고 1단계로 다시 한번 제약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제약이론 편집점 인티그리트 전일성 진실성을 향하여, 이것은 제가 저의 이 사고방식의 흐름을 비유적으로 정리를 해본 내용이고, 화면으로만 대체하겠습니다. 저의 졸작인데 쓴 지 꽤 오래되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그저 여러 자료들을 짜집기 해서 물론 제 독창적인 창작적인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지금 보면은 조금 창피할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책을 써볼까 하지만은 포기를 하고 블로그라든지 이런 등등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파편화된 의견들이 다 모아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의 또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약이론의 창시자인 골드렛 양자 물리학 박사,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천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회계 찾자. ESG 초기 주창자 린 포레스터 드 로스차일드 여사,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영어 찾자. 김민지 기자가 2023년 10월 16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 더 PR이라는 데서 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2015년 세라킨 오토일에 와서 우리 투자 무슨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ESG를 강조했는데 그때 이게 ESG가 뭐야 해가지고 5년 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글로벌 금융 세력이 야 못 잡겠다 꾀꼬리 해가지고 실력 행사 나와서 개나 소나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ESG 한다고 난리부르스를 치고 났었어요. 저도 그때 뭐 그 흐름을 타가지고 환경심사원 자격도 따고 해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돌이켜보면은 글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포용적 자본주의를 이 여자분이 얘기했는데 중국 공산주의도 포용하겠다는 것으로 들렸었습니다. 중국은 말은 잘 들어 ESG 위에 전기차를 위해 과잉 생산에 정보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전기차만큼은 ESG적으로 이 글로벌 금융 세력의 말을 잘 들은 거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트럼프 아저씨는 그거 힘들게 그거 왜 그냥 아직 우리 석유 지금 집에서도 쓰레기통 나오는 거 보면 플라스틱 통이 있고 종이통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병유리통 세 가지로 분리해서 분리 배출하는데 플라스틱 통이 항상 부피도 가볍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채워지고 자주 버려야 되는 게 플라스틱 비닐통입니다. 그만큼 우리 현실에 아직 석유 문명을 없애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른쪽의 얘기는 이 ESG를 가지고 환경론자들이 한 사람들을 종교 원죄론, 기독교 원죄론에 비유해서 이걸 써먹고 있어서 우리가 항상 죄인이다라는 압력을 정신적인 쇠뇌 교육을 시켜서 지들이 먹고 살고 있다 라고 한 것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투웨이, 두 갈래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왼쪽 길은 편한 산책길로 보였다. 기존에 갔던 길. 오른쪽 길은 산으로 가는 산책길로 보였다. 오른쪽 길을 선택했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그 길을 갔다. 그것이 스르프 웨이입니다. 잠실 시위 불법에 동조하면 패가망신, 서울경찰청장의 경고. 국민일보 6월 15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잠실 개표소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시민들의 소지품을 뒤지는 등의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두고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시위대가 소지품을 수색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현재 유소년 대표팀 소지품 수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3명을 찾아내 이중 1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기자폭행, 경찰관 모욕행위 참가자 간 폭행 등으로 수사 중인 사건은 15건에 달한다.
핸드볼 경기장 봉쇄 탓에 대한체육회사나 체육단체들이 열흘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위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박 청장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면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보는데요. 개표소, 핸드볼 경기장을 개표소로 썼기 때문에 정부가 그래서 그게 부정선거, 그 다음에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개표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관련 단체가 출입을 못하는 것은 일반적일 경우에는 이 뭐라 그럴까요? 시위 강요, 뭐 이런 지금 얘기한 특수 강요 적용, 이런 것들이 적용되려는 뭐지만, 이런 지들이 원인을 만들어 놓은 상황을 시위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그 원인 주객을 아주 그냥 바꿔버리는 그런 수준일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얘네들이 이 폐가망신이라는 용어를 이재명이한테 배워가지고 소리 경찰청장 아새끼도 지금 써먹고 있네요. 이 대통령 잠실 시위대 봉쇄 피해 경찰에 엄중 수사 지시했다. 유럽에 있으면서 멀리 있으면서 한국일보 6월 15일 체육단체 업무방해 보도 공유하면서 타인 권리 침해 없도록 자제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시위대의 의사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면서 시위대의 잠실투표소 일대 봉쇄로 체육단체 업무가 마비돼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 출전을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해지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서울경찰청 놈이 그렇게 이재명 말을 아주 딸랑딸랑 충성하는 것처럼 폐가망신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진짜 욕 나오고 싶네요. 현장 경찰관 등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거나 검문 검색을 하고 출입을 막는 행위 등에 대해선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시위 발생의 근본 원인 해결이 아닌 소소한 일부 증상 처방을 부각시키는 이재명 수준이다. 이미 당한 참정권 권리 침해는 언급도 없고 이런 자가 일국의 대통령으로 뽑혔다니, 우리 국민들이 지 가슴을 쳐보세요. 내 탓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 탓 아니라고 하는 애들이 다 좌빨들이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정에 합의한 이후 다우, S&P 500, 나스닥 선물 급등. 리안 하울렛, 카펜 프리어, 야후 파이낸스. 월요일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협정 이후 미국 주식 선물이 급등했으며 나스닥 100 계약이 2.1%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미국은 금요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석을 가질 예정인 이란과의 휴전협정을 발표했으며 60일 이내에 시작될 최종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란의 재정적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이 지뢰 제거를 위해 재개장할 예정이어서 유가는 약 5% 하락했으며 스페이스X의 블록버스터급 공개 대비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정책 결정이 임박한 후 월가의 탄력을 받으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가운데 테헤란은 최종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60일 이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국가가 금융 보상, 자산 동결, 해제,
석유 제재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지면서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정책 결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뭐 이런 원화 가치 하락 이런 등등으로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러시아 하원 의원은 푸틴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사회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안토니오 랭포드가 텔레그래프에서 6월 13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하원 의원은 블라드미르 푸틴이 크렘린궁의 비효율적 리더십을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세슬라프 마르카예프는 긴 비난에서 부패 스캔들 과두제 가장 활발하고 재생산 능력이 뛰어난 인구층의 손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등 전시 러시아를 괴롭히는 병폐들을 나열했습니다. 환상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 나라는 사회적 폭발 직전에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확고한 통치 권력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공산당의 국가두마 부대표인 마르카하예프가 말했습니다. 지난 3월 크렘린궁의 열렬한 충성파였던 일리아 네메슬로는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이자 도둑이라고 비난하며 푸틴 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공식 라인을 이탈하는 공인들이 명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알렉산더 카자코프 스트프니크 크렘린 풀 사진을 했는데 러시아 장병들한테 뭘 하고 대화하는 장면의 사진을 게재했네요. 그리고 또한 현재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 러시아인인 줄 알았더니 얼굴을 딱 보니까는 동양계네요. 그 비아체슬라프 마르케예프는 러시아가 사회 폭발 직전이라고 말하며 러시아 지도자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전면에 나서고 있네요. 50만 명 전사 충격, 심각한 병사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빚 2천만엔 탕감을 미끼로 입대를 호소하는 궁상. 데일리 신조 6월 16일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러시아의 중요 거점을 차례차례 급습, 푸틴 대통령의 고뇌가 드러난 대독일 전승기념일 군사 퍼레이드 이상한 광경 속에서의 계속. 로이터 일본어 전자파는 5월 26일 푸틴 씨 우크라이나 분쟁 신규 입대자의 채무를 면제해준다. 병력 증강해라는 기사를 전달했다. 5월 1일 이후 러시아군에 입대하는 병사와 가족은 최대 1,000만 루블 약 2,200만엔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군사 언론인은 우크라이나군은 드론과 로봇, 무기로 무인부대를 창설하고 있으며 이 부대가 4월 이후 러시아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원래 러시아군의 전술은 지극히 비인도적이었고 병사의 손해를 전제로 전투한다는 나쁜 전통이 있었습니다. 전선으로 향하는 러시아군 장갑차 수송차 APC는 전장 목적지 부근에서 병사를 내리게 되면 곧바로 반전해 전력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평소라면 하차 전투 중 작은 보병에 대한 원호 사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APC가 도주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FPV 드론에 의한 공격을 두려워한 것이겠지만 전선에 남겨진 러시아군 보병은 어무 사격도 없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노출되어 차례차례 쓰러지고 맙니다. 도망치는 APC도 결국 보병 지원 어무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 드론의 먹잇감이 됩니다. 러시아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 등의 승인을 얻지 않고 푸틴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동원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심상치 않은 전자사수.
이전에 사면을 조건으로 대량의 죄수를 입대시켜 화제가 되었지만 이것은 현재도 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수 민족이나 지방 거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급여를 선전해 입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서 돈을 노린 용병도 받아들이고 있으며 북한군이 병사를 최전방에 파견한 것도 기억에 생생할 것입니다. 요컨대 정의가 없는 전쟁이고 게다가 인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러시아인은 아무도 병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중 채무자들에게 눈독을 들인 것 같습니다. 군사 언론인 러시아군 전사자는 예사롭지 않다. 영국의 정보 사이버 보안 기관인 정부통신본부 GCHQ는 5월 전사자가 약 5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놀라운 숫자다. 예컨대 구소련이 1978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아프가니스탄 분쟁에서 소련군 전사자는 1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샌다이시 반감의 충격.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 소련군이 싸운 레닌그라드 포위전은 인류 역사상 유수의 격전으로 알려졌지만 러시아군 전사자는 33만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샌다이시의 인구가 109만 명이기 때문에 시민이 반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샌다이시 인구는 남녀노소의 합계이지만 러시아군의 전사자는 기본적으로 젊은 남성이 중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영국 첩보기관이 정보전에서 러시아를 흔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 합니다. 그러나 검증보도 전사자 30만 명 넘어 구체적으로는 조사회사 등의 협조를 의뢰해 SNS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한 것이다. 관공서에서 전사 공보나 법원 등에서의 상속관계 공지, 게다가 아들이 죽었다 같은 투고 등을 철저히 조사해 인명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쌓았습니다. 그러자 30만 명이 넘는 전사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미래는 그러나 군사 저널리스트는 그렇다고 해도 병사부족, 러시아 경제의 역풍, 국내 여론의 염전 기분이 만연할 가능성 등 푸틴 대통령의 발밑에 염려 재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지적한다. 푸틴 대통령이 권력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지 흔들릴 수 있을지 큰 주목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묘하게 푸틴이 조금 더 젊었을 때의 사진을 그 신초사가 어디서 구해가지고 뒤에 일본 국기가 있는 거 보니까 일본에 와서 찍혔던 사진인데 지금보다는 젊었을 때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나토 북부 전선의 대규모 병력 배치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 하워드 알트먼 더 워전 6월 13일 러시아와 나토는 북극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핀란드 근처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고 나토는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으로 새로운 대대전투 그룹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23년 3월 9일 핀란드 키빌롬플로에서 열린 노르딕 대응 군사 훈련에서 스웨덴 군사들이 핀란드 노르웨이 국경에서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네요. 지방의원의 공급 낭비 지출의 실태 1인당 300만 원이 넘는 해외 시찰 관용차는 2천만 원짜리 센츄리 6월 16일 SPA 3월 가나가와 현 가마쿠라 시의회에서 역대 의장과 현직 의원의 명찰에 380인 만의 공금이 들어가는 의원티를 내고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더 쓸데없는 지출을 반복하고 있는 것도 방만한 공금 낭비 지출을 일구에 폭로한다. 세금 떠받치는 의원님 T 공금 낭비 지출 대공개. 요즘은 셀프 서비스가 당연한데 저도 직장에서 경험을 해봤던 겁니다만 옛날에 미스김 커피 한 잔 이렇게 했던 시절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여성 동무가 반란을 일으키더라고요. 아니 내가 부장이 해달라는 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야 같은 동급끼리 그러면 되냐 샹
이래 가지고 미안해요. 내가 타다 먹을게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게 벌써 1979년 말에 우리 여성 동무들의 그 인권 의식, 그 여성권. 나도 말이야 여기 일하러 왔지 너한테 커피 차 그래 미안해. 그때부터 좋았어요. 명예의 증의원 배지는 반납해야 하는 것이 상식. 근데 반납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2천만 원짜리 차를 관용차로 쓰고 있고 1인당 300만 원 넘는 호화 해외 시찰이 정상화. 지방의회 세금 낭비 목록. 음, 그 차 타주는 여직원이나 그 공무원들을 쓰기 때문에 6천만 원 eng 1년에 이렇게 돈이 나간다.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샘플을 보듯이 내각제인 일본의 병폐인데 한국 우리 그 대통령제에서 지방자치제도 없애자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국민의 세금 낭비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어. 그냥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지사 그냥 임명해요. 옛날처럼. 그래도 그때 경제발전 잘하고 잘 했잖아. 뭐 그러면은 그 지방이 발전을 안 한다고? 다 하게 돼 있어, 이 사람들아. 어, 요것은 이제 아까 그 했던 내용을 템플릿 자료로 뭐 따르게 일반 그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신보수선은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하여라고 제가 앞세워 봅니다. 소비자 주권을 내세우는 정치인이 차기 정권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소 길었습니다. 굿아이.